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하를 공부할 유영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선생님 목소리만 들었었는데 실제 얼굴을 보니까 뭔가 또 남다르겠네요. 선생님은 여러분들 얼굴을 사실 잘 모르고 여러분들을 지나가다가 저를 몇 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떠오르는 친구들도 많이 없어가지고 약간 어색하기도 하네요. 일단 별로 농담할 사이는 아니니까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기하 맨 처음 파트가 바로 2차 곡선에 대해서 배울 거죠. 되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2차 곡선이 세 종류가 있는데 포물선, 타원, 그리고 이런 쌍곡선 이런 곡선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볼 거다. 이러한 포물선, 타원, 쌍곡선을 2차 곡선이라고 할 때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 원뿔 곡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교과서에 짤막하게 소개되어 있으니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잠깐 말하고 넘어가려면 선생님 포물선, 타원, 쌍곡선 얘들을 왜 2차 곡선이라고 부르나요? 하면은 추후에 우리가 얘들을 식으로 나타냈을 때 함수식이 2차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해서 오케이 인정 2차 곡선. 그러면은 선생님 왜 원뿔 곡선이라고 하나요? 왜 원뿔 곡선이라고 하냐면은 옛날 사람들이 원뿔을 가지고 막 자르면서 놀았다고요. 그때 잘랐을 때 나오는 단면을 관찰해 보니까 세 가지로 나오더라. 사실은 네 가지죠. 근데 지금 우리가 관찰하는 건 세 가지. 이 원뿔 보이나요? 원뿔을 모선과 평행하거나 아니면 모선보다 더 기울어져 있거나 아니면 모선보다 더 급격하게 되어 있는 경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원뿔을 자르고 그 자른 단면을 관찰하니까 포물선이 나올 때도 있고 타원이 나올 때도 있고 쌍곡선이 나올 때도 있더라. 그 단면을 관찰해서 이름이 붙여졌다 해서 이 세 가지 곡선의 탄생이 원뿔을 자르는 거에서 왔기 때문에 원뿔 곡선이라고 부르겠다. 방금 선생님이 들고 있던 거는 나중에 우리 학교에서 만나면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지금은 어차피 잘 안 보이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해가지고 얘들이 왜 이렇게 2차 곡선, 원뿔 곡선이라고 불리는지에 대해 살펴봤는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하나도 안 중요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뭐가 중요할까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곡선들을 배울 때 정말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 곡선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곡선들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포물선입니다. 그럼 포물선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시작해보면은 포물선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한 점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직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다시 포물선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점과 하나의 직선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 하나의 점과 하나의 직선이 필요하다. 일단 한 점과 직선을 준비합시다. 한 점 그리고 한 직선.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냐면은 이 하나의 점과 하나의 직선이 있는데 어떤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점까지의 거리와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만 점과 직선이 있는데 어떤 지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와 직선까지의 거리를 잰다 해서 한 점에 이르는 거리와 또 한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글씨 잘 보이나요? 같은 점의 집합을 포물선이라고 한다. 무슨 말이야? 어떤 지점이 있으니까 가령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를 보면은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점까지의 거리가 같아 보여. 이 점. 근데 이뿐만 있을까? 여기 점도 한번 찍어보자. 직선까지의 거리와 점까지의 거리가 같네. 이런 점들이 무수히 많이 있을 거라고. 이런 점들을 다 모아놨을 때 그 개형이 바로 포물선이다. 포물선의 정의 중요합니다. 해가지고 포물선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점과 직선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 점을 초점이라고 하고 이름 부르기를 초점이라고 하고 이 직선은 기준이 되는 선이 된다고 해가지고 기준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준선, 기준선을 줄여서 준선. 그래서 다시 말해봅시다. 포물선이란 무엇인가? 초점에 이르는 거리와 준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글로서는 배웠고 글로 배웠는데 선생님 아직도 와닿지가 않으면은 직접 눈으로 봐야 되겠죠. 우리가 한번 봅시다. 포물선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렇죠. 누군가 말했어. 들렸어. 점과 직선이 필요하다. 우리가 처음에 포물선을 배우니까 관찰하려고 하잖아요. 관찰하려고 하니까 가장 관찰하기 편한 점과 직선을 가지고 설정해두고 그 다음에 포물선의 정의에 맞춰서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관찰하기 편하게 선생님이 그 점, 포물선이 정의되기 위해 필요한 그 점을 X축 위에 이렇게 놔둘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적히냐 이거? 너무 짜증나는데. 그래서 여기 점이 있습니다. 얘가 Y고 이게 X축. 여기는 원점이라고 할게요. 여기 원점.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포물선 정리에 필요한 초점이라고 했죠? 초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초점에서 포커스에서 F라고 해놓고 여기에 관찰하기 편하게 좌표다가 도입하죠. 여기를 P,0라고 하죠. P,0. X좌표가 P.
그리고 이 P만큼 얘는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P만큼 이렇게 점이 찍힌 거잖아요. 그럼 이제 왼쪽으로 P만큼 가가지고 여기서 직선 X축의 수직인 직선을 하나 찾습니다. 따라와 하면은 여기에 직선을 선생님 L이라고 포물선이 정의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직선 L 하고 얘는 X 이꼴 마이너스 P라고 하겠습니다. 선생님 왜 P, 제로고 왜 X 이꼴 마이너스 P인가요? 방금 말했잖아. 관찰하기 편하려고. 관찰하기 편하려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관찰하기 편하려고. 그래 놓고 얘는 왜 또 노란색이니? 응? X 이꼴 마이너스 P 이렇게 해놓고 우리 초점에 이르는 거리 이 초점에 이르는 거리와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을 다 모아놔야 되겠다. 맞지? 다 모아볼까? 원점 한번 보자. 원점을 보았을 때 이거 노란색으로 해. 그래. 원점에서 초점까지는 거리가 P 원점에서 준선까지 거리 P 소름 돋구만 해서 원점은 초점에 이르는 거리와 준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구만. 오케이. 그럼 다른 점도 있을까? 다른 점도 있을까? 한번 찾아보자. 그럼 여기 이쯤에 있을 것 같아. 여기 이쯤에 있을 것 같아. 요렇게 해가지고 이 거리랑 이 거리랑 같은 점이 여기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딴지 걸기 겁나 좋아하는 자식들 이렇게 말해서 선생님 왜 여기 있냐? 왜 여기 있냐? 좋은 질문이죠. 맞지? 왜 여기 있을까? 봐봐.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갔어. 맞지?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더 갔다고. 그러면은 준선에 이르는 거리가 더 길어졌다. 맞지? 여기까지 준선에 이르는 길이가 더 길어졌다. 근데 준선에 이르는 거리와 초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을 우리가 찾고 있기 때문에 초점에 이르는 거리도 더 길어져야 되겠는 거지. 근데 가만히 보면 오른쪽으로 더 왔으니까 사실상 초점과 더 가까워졌어. 맞지? 초점이랑 더 멀어져야 되는데 가까워졌으니까 더 멀리 도망가. 어디로? 위로 또는 아래로 도망가야 되겠지. 맞지? 이러한 논리를 펼쳐보니까 한 이쯤에 같은 길이의 초점에 이르는 거리와 준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되겠나? 그럼 이뿐만 아니라 같은 논리를 치면은 여기에도 노란색 왜 이렇게 안 나올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준선에 이르는 거리와 초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이 나오겠다. 되겠까? 될까?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으니까 자동방으로 아래에 있을 테고 또 얘도 위에 있으니까 자동방으로 아래에 있겠네. 요런 놈들만 있을까? 졸라고 많겠지. 그럼 얘들을 다 찾아보면은 요렇게 해서 이런 개형이 나오겠다. 이런 개형. 얘를 뭐라고 부른다? 포물선이라고 부른다. 포물선. 그러니까 포물선이 이렇게 생겼구나. 어떻게 생긴 거야?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뿐만 아니고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2차 함수를 옆으로 눕혀놓은 거. 2차 함수가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 그릇이. 밥그릇이 엎어진 모양처럼 생긴 게 포물선이구나. 되겠나? 해가지고 그럼 우리는 포물선에 뭐가 중요하다고 했지? 정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자동으로 빨간색 점 같이 생각해야 되는 빨간색 점 어디 위에 있지? 포물선 위에 있다. 포물선 위에 있으면은 자동방으로 초점과 이어 이거를 습관을 이렇게 안 하면은 뒤진다. 선생님 왜 무섭게? 알겠어. 뒤지진 않는데. 오케이. 초점까지 뭐라고? 포물선 위에 점이 있으면은 자동으로 초점 있고 또 자동으로 준선까지 이어라. 이거는 포물선의 예의다. 그래서 이렇게 같다. 이거 계속 생각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포물선은 그렇구나. 어떻게 된다고? 한 번만 더. 여기 포물선 위에 점이 있다. 뭐라고? 초점과 있고 준선과 이어서 그 길이가 같다. 더 이상 강조하지 않을게. 충분히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우리가 포물선을 처음 봤으니까 얘들을 이름 붙여줘야 돼. 맞지? 이름 붙여줘야 되니까 포물선의 개념에서 특출난 애들의 이제 이름을 주목할 만한 애들의 이름을 한번 붙여보자. 포물선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점과 기준이 되는 선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파란색으로 쓸게요. 파란색. 여기 준선이라 뭐래? 얘를 뭐라고 하지 얘들아? 초점이라고 하지. 여기 초점이라고 해요. 여기 초점. 되겠나 초점? 그리고 여기 선을 뭐라고 한다고? 기준이 되는 선이 된다고 해서 준선이라고 한다. 불만 없지. 그리고 이런 거 있어. 말 한번 잘 들어봐봐. 준선의 수직이고 초점을 통과하는 직선. 준선의 수직이고 초점을 통과하는 직선. 지금은 우리 관찰했을 때 X축이 되겠는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축이라고 해. 축. 되겠나? 그럼 마지막 한 가지. 축과 포물선이 만나는 이 점이 있고 지금은 원점이겠지. 이 점을 뭐라고 하냐면은 꼭지점이라고. 꼭지점. 해서 우리 용어 초점, 축, 꼭지점, 준선 그리고 포물선까지 한번 이름을 배워봤다. 되겠습니까?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12페이지를 다 했는데 일단은 이제 소단원 제목이 어떻게 되죠? 포물선의 방정식, 포물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포물선의 방정식을 이제 세워봤다. 왜? 우리가 개형은 알았는데 개형은 알면 안 되지. 얘를 어떻게 식으로 표현해야지 우리가 얘들을 잘 조작할 수 있겠네. 그래서 함수식을 이제 만들어봐야 돼. 함수식. 함수식이란 뭐냐? 관계식이잖아. 관계식. 관계식을 내가 세우면 되겠다. 포물선의 함수식. 그럼 포물선 위에 있는 자식들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포물선 위에 한로 얘를 심어 얘를 x, y라고 하자. 그럼 이 점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포물선의 정의를 만족한다는 특징이 있죠. 정의가 뭐지? 초점까지의 거리와 중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써볼까? 초점에 이르는 거리, 초점까지 거리, 그리고 뭐다? 중선까지 거리. 얘를 그대로 그냥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될까? 바로 한다. x, y에서 초점이 뭐지? p, 0였어. 그래서 초점까지 거리는 x p의 완전 제곱에 y의 제곱에다가 루트 해주면 되겠지. 중선까지 거리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 x 좌표가 여기는 일단 좌표가 x, y 되는 거고 중선까지 거리는 여기가 수선의 발을 퉁 내려가지고 이 길이를 재면 되는 거잖아. 이 길이. 근데 여기에 좌표가 뭐냐면은 y 값은 똑같고 y 돼 있고 여기가 중선이 원래 뭐예요? x 이퀄 마이너스 p였으니까 x 좌표는 마이너스 p이겠다. 그럼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x 빼기 p니까 x 더하기 p. 근데 우리 나중을 위해서 절대값까지 해주죠. 절대값까지. 거리니까. 그러면 얘를 이제 루트를 벗기기만 하면은 식이 완성된다고 벗겨봅시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px 더하기 p제곱 더하기 y제곱 여기는 x제곱 더하기 2px 더하기 p제곱 지금 졸고 있는 자식들 뒤지고 죽이고 이렇게 졸면 안 됩니다. 4px 이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되겠나? 그래서 굉장히 이쁜 식이 나왔다. y제곱 이꼴 4px 이렇게 나온다. p는 뭐였지? p는 초점에 x좌표가 p였을 때 이때 y제곱 이꼴 4px 이렇게 나온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포물선이 이런 형태일 때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다시 포물선이 이런 형태일 때 이런 조건일 때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 이런 조건이 뭔데요? 이런 조건이 우리가 애초에 포물선을 되게 관찰하기 편하도록 초점은 p, 0 그리고 중선은 어떻게? 대칭으로 y축을 대칭으로 x 이꼴 마이너스 p일 때를 식으로 표현한 거야. 맞지? 정말 이쁜 상황에서 정말 관찰하기 쉬운 상황에서 식으로 표현했을 때 다음과 같이 나오는구만. 이렇게 되겠네.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을 여기 위에다 적어볼게요. 그래서 선생님 판서가 좀 더러운데 필기를 꼭 굳이 안 따라오려고 해도 돼요. 필기하는 것보다 같이 생각하고 이제 맞아. 제가 말하는 게 맞지. 라면서 그냥 고개 끄덕이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라고 선생님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초점이 여기 슉슉슉 이렇게 있다. 초점이 p, 0고 중선이 x 이꼴 마이너스 p일 때 포물선의 방정식 는 y제곱 이꼴 4px 다 나온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위에 이 조건이 중요하다. 초점이 p, 제곱 중선이 x 이꼴 마이너스 p일 때 다음과 같이 나오겠다. 되겠나? 잠깐 보고 잠깐 멈추고 이제 생각 좀 정리하고 선생님은 바로 해도 되겠지? 바로 해봅시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닌데 이제는 간단하거든. 얘들아 봐봐. 우리가 지금 포물선을 그렸는데 지금 오른쪽에 즉 1사분면과 4사분면이 지나가고 슉 그렸다고 봤지. 근데 괜찮은 친구들은 이제 생각하기 좋아하는 친구들 선생님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생각하면은 수학할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왜 요렇게 왼쪽에는 나올 수 없나요? 좋은 질문이라고. 왼쪽에는 나올 수 없는가? 그럼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큰 칠판에 한번 그 경우를 생각해보자. 어렵지 않지? 그래서 한번 이제는 개편 날 거야. 선생님이 적어도 미리 x, y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습니다. 자, 해봅시다. 그러면은 포물선이 어떻게? 오른쪽에 말고 왼쪽에 이렇게 그려질 수는 없나? 왼쪽에 이렇게 그려질 수는 없나? 어떻게 하면 되나? 이렇게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되잖아. 설정을 말이야. 초점이 여기 있는 거야. 초점이 여기 왼쪽에 있는데 여기를 p, 제로라고 하고 여기를 쭉 해서
중선은 하얀색으로 그리자 웬만하면은. 응? 그래서 여기를 x 이퀄 마이너스 p라고 하는 거. 선생님 왼쪽에 있는데 왜 p라고 하나요? 야, p가 꼼수라고. p가 꼼수. 이런 불만 없지? 오케이. 그러면은 p가 무수일 때는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같은 사고 과정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원점에서 초점까지 이르는 거리와 원점에서 중선까지 이르는 거리 같은. 그리고 여기는 뭘까? 여기 위에 점 하나 있다. 이렇게 자동방 어떻게? 같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도 식을 한번 유도해보자고. 왼쪽에 있으면은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이 포물선의 방정식이 식 모양이 변할 수도 있잖아. 맞지? 그래가지고 여기를 x, y라고 했고, 야, 그럴 때는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x, y에서 어디까지? 초점까지 이르는 거리식으로 표현하면 x-p에다가 완전제곱 더하기 y제곱. 얘가 초점에 이르는 거리 여기 되겠지? 그리고 중선까지의 거리 생각해보자. 봅시다. 이만큼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만큼의 길이는 마이너스 p. 왜냐면 p가 음수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 이만큼의 길이는 여기가 x가 지금 음수니까 여기 마이너스 x 되는 거 아니냐? 길이가? 되겠지?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 둘 다 양수라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해서 절대값 이렇게 해보겠다. 그럼 절대값이니까 사실은 요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 맞지? 둘 다 더하기. 그럼 얘 없애고 x 더하기 p 소름. 응? 우리가 p가 지금 오른쪽에 있을 때 식 유도하면 이렇게 되어져. 맞지? 근데 p가 왼쪽에 있을 때도 같은 식이다. 루트 벗기려고 제곱하고 전개하면 또 똑같이 나오겠네. 해가지고 얘도 y제곱 이꼴 4px 이렇게 나오겠다. 맞지? p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그냥 y제곱 이꼴 4px 언제? 초점이 p, 제로이고 중선이 x 이꼴 마이너스 p일 때는 y제곱 이꼴 4px. 근데 p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 양수는 어떻게? 오른쪽에 그려지고 음수면은 왼쪽에 그려지겠구나. 그렇게 되겠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파란색이 있는 거. 초점이 p, 제로이고 중선이 x 이꼴 마이너스 p일 때. 지금 무슨 말? 졸라도 이쁜 상황에서 그린 포물선은 방정식이 y제곱 이꼴 4px 이렇게 나오는구만. 오케이, 알았어. 넘어갑시다.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에 그려지는 것도 배우고 이제 왼쪽에도 그려지는 거 배웠는데 선생님 왜 밥그릇을 이렇게 옆으로 엎어놨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 해서 하나 포물선이 말이야. 우리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린 거, 왼쪽에 그린 거. 근데 다른 경우 이걸 생각한 거지. 방금 딴지건 친구는 어떤 거? 선생님 이렇게 생각.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2차 함수 형태로 포물선이 이렇게 생길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얘도 한번 봅시다. 그러면 포물선을 우리가 관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떤 거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초점과 준선. 근데 지금 우리 처음 배우니까 초점이랑 준선을 이상한 데 두지 말고 얘를 y축에 이제 초점을 두는 거야. 근데 얘는 아까 선생님 y가 같아? 0,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p라고 이렇게 두는 거야. 되겠나? 그럼 여기 준선 있잖아. 선생님 미리 그려놓은 거. 여기는 뭐라고? y 이꼴 어떻게? 마이너스 p라고 이렇게 두는 거야. 요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이것도 포물선이라고 어떻게? 원점 여기 꼭지점에서 초점까지 거리와 꼭지점에서 중선에 이르는 거리 그리고 여기서 초점에 이르는 거리와 여기서 중선에 이르는 거리 요런 놈들을 다 모아놓은 거구나. 요렇게 해서 똑같고 이렇게 되겠네. 맞지? 얘 포물선이다. 포물선. 그러면은 이렇게 포물선이 바로 서 있을 때는 함수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얘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선생님 뭐 이렇게 일일이 다 확인하는 거는 처음 배우니까 이미 배운 친구들한테는 지루할 수도 있고 지루하면은 지금 잠깐 스톱하고 네가 한번 해봐. 알겠지? 되겠나? 해봤어? 오케이. 그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여기 포물선 이게 점과 초점까지의 거리 포물선 이 점과 초점까지의 거리 그러면은 여기는 보니까 x제곱 초점까지의 거리 더하기 y-p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맞습니까? 여기 준선까지의 거리 이제는 할 수 있다. 이제는 이만큼이 y좌표 y니까 y 돼 있고 이만큼이 봐봐 여기 마이너스 p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는 그냥 p만큼 되겠네. 그래서 더하면은 y 더하기 p 되겠네. 그래서 절대값 씌워주자. y 더하기 p 이렇게 해놓고 루트 꼴매기 싫으니까 완전제곱 이것까지만 해준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py 더하기 p제곱 여기 제곱 y제곱 2py 더하기 p제곱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죽여버려. 너무 폭력적인데요? 죽여버려. 해서 by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봐봐. x제곱 이꼴 4py 우리 전에 누워져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누워져 있을 때는 한번 같이 볼까?
이거 안 보일 것 같은데? 고1값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y제곱 이꼴 4px 얘는 어떻게? x제곱 이꼴 4py y가 x로 x가 y로 y가 x로 x가 y로 y가 x로 x가 y로 y가 x로 x가 y로 한번 봅시다. 여기 y축 여기는 x축 근데 얘를 봐봐 노란색이랑 파란색을 이렇게 한번 뒤집었다 생각해봐. 노란색이랑 파란색이랑 그럼 어떻게 뒤집어야 되겠어? 쟤를 파전 뒤집듯이 노란색을 이렇게 퉁 파란색은 퉁 하면 파전 뒤집듯이 탁 뒤집으면은 포물선 곡선이 이렇게 됐다는 거 알 수 있나? 파전 한번 뒤집어 이렇게 슉 하면은 뭐야? 이게 y꼴 x를 기준으로 그냥 대칭이동 한 거구나. 뭐라고? 함수구나. 이렇게 뒤집으면 되는 거다. 그래서 y는 x로 바뀌었고 x는 y로 바뀌었구나. 중요한 거? 별로 안 중요한 거 같은데 그냥 그렇구만 그렇게 되는 거겠지. 해서 얘도 이제 식을 알게 있다. 어떻게? 얘도 한번 적어봅시다. 파란색으로 어떻게? 공유선에 어떻게? 초점이 얘는 0,p이고 중선이 x 이꼴 아니지 y 이꼴 마이너스 p일 때 포물선의 방정식 어떻게 된다고? x 제곱 이꼴 4p y 되겠다. 얘도 마찬가지로 p가 음수면은 어떻게 되겠어? p가 음수면은 아래로 쭉 이렇게 그려지겠네. 하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됐다. 초점에 x좌표, 초점에 y좌표를 잘 관찰하면 이렇게 이쁜 포물선을 내가 식을 바로 세울 수 있구만.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까? 되겠다. 그러면 잠깐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거 지우고 연습 한번 해보자. 연습. 말도 안 되게 쉬운 거 교과서에 있는 거야. 초점이 3,0 준선이 x 이꼴 마이너스 3이 포물선의 방정식 초점이 0, 마이너스 3이고 준선이 y 이꼴 3이 포물선의 방정식 해보면은 초점이 3,0 준선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있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y제곱 이꼴 4p니까 p는 3이니까 12x 그렇게 하면 되겠네. 얘는 어떻게? x제곱 이꼴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되겠네. 맞지? 어떤 친구들 선생님 이게 만약에 뭐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거는 좋은 질문이지. 맞지? 이런 거는 나중에 우리가 한번 포물선의 평행 이동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거 바로 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교과서 문제를 한번 잠깐 멈추고 꼭 풀어보도록 넘어갑시다. 이제 주제가 하나만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에 대해서 봐봐. 초점이 0,p고 준선이 y꼴 마이너스 p인 거. 우리가 밑에 거 이제 지우고 요거라 생각해. 이거 뭐처럼 생겼지 얘가? 들렸어. 겁나 멋있어. 2차 함수처럼 생겼지. 맞지? 그래서 초점이 0,p 준선이 y꼴 마이너스 p 포물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된다고? 식이 x제곱 이꼴 4p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를 이만큼을 나눠줘. 양변 나누면 어떻게 되지? 얘를 4p분의 1 x제곱 이꼴 y 되겠나? 얘를 이제 a라고 바꿔. 여기는 a라고? 그러면 얘가 쓰면 어떻게 되지? a x제곱 이꼴 y 되죠. 뭐라고? a는 4p분의 1이라고. 이게 다 나와. 얘들아 20분은 뭐지 얘가? 무슨 함수지? 2차 함수라고. 2차 함수. 그럼 얘가 시작이 뭐냐면 이 식이 뭐냐면은 포물선이야. 포물선이 쭉 타고 오니까 결국에 뭐라고? 2차 함수라고. 2차 함수. 포물선은 2차 함수가 반대로 말할까? 2차 함수는 포물선이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무슨 짓을 하려냐면은 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2차 함수는 우리가 익숙하니까 2차 함수를 통해서
포물선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안 될까? 그래서 2차 함수를 통해서 한번 포물선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밑에 그립시다. 이렇게 다들 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또 관찰하기 편하게 이렇게 놓고 포물선 2차 함수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는데 생각해보자. 우리가 2차 함수는 익숙하니까 지금 A는 양수인 거야, 맞지? 이때 얘들아 A가 커진다 이렇게 할까? A가 커지면은 2차 함수의 모양이 어떻게 되지? A가 커지면 얘가 커지면 2차 함수의 모양 이렇게 되지 않았나? 오케이. 그러면 A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지? 작아지면은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얘들 2차 함수의 모양은 A가 결정하는 거네. 뭐라고? 2차 함수의 모양은 A가 결정하는 거. 2차 함수의 모양은 A가 결정. 근데 2차 함수는 포물선이니까 포물선의 모양은 A가 결정하겠네. 근데 A는 4P분의 1이니까 포물선의 모양은 이 P라는 자식이 결정하겠네. 그냥 누가 말하고 싶었다. 포물선의 모양이 P라는 자식이 포물선의 모양을 결정한다 해서 이 P가 중요하구나. P가 되겠나? 그래서 P가 포물선의 모양을 결정한다. 여기 잠깐 쓸게. 방금 말한 거. 선생님 무슨 말 하고 싶냐? P가 포물선 모양 결정. 근데 여기서 우리 P를 뭐 X좌표 아니면은 초점의 Y좌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런 것도 의미가 있어요. P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꼭지점과 초점까지 거리. 초점까지 거리. 얘를 P라고 해서 선생님 P 음수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절대가 P라고 하던가 그러면은 꼭지점과 초점까지 거리를 P라고 했습니다. P가 포물선의 모양을 결정하는구나. 그렇게 되겠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빨간 것도 포물선, 파란 것도 포물선. 그러면은 누가 꼭지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가 더 클까? 다시 빨간 것과 파란색 중에 어떤 게 P 값이 더 클까? 그러면은 얘가 A가 더 큰 건 아니고 A가 크려면은 P가 작아져야 돼. 맞지? 그러면은 빨간색은 P가 작고 파란색이 P가 크겠네. 즉 꼭지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는 얘가 더 크다. 파란색이 더 크다. 이런 거 그냥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론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배웠던 사실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정리를 할게요. 다음 수업은 이제 바로 선생님 편집해가지고 연락을 할 건데 문제를 2문제 풀 거예요. 기출문제를 2문제 풀 건데 그거 이제 답을 선생님이랑 강의 들으면 답은 바로 나오는 거죠. 답을 그냥 1번 문제, 2번 문제, 라고 적으면은 선생님이 과제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랑 수업하면서 좀 내가 인상이 깊었다. 선생님 인상 깊은 게 하나도 없는데요? 인상 깊은 게 하나도 없다. 그 선생님 강조했던 거? 오늘 수업하면서 내가 이런 거를 놓치면 안 되겠다. 라는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가지고 안 적으면은 출결 인정 안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오늘 배우면서 아니 평소에 공부하면서 그냥 다른 거 이제 공부하다가 그게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저 선생님이 그걸 말을 안 하더라. 그런 것도 있으면은 꼭 이렇게 적어가지고 선생님 보일 수 있게 꼭 적어야 됩니다. 그걸로 이제 과제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배웠던 내용 그래서 한번 정리하면은 뭐였지? 포물선의 개형에 대해서 배웠고 포물선의 이제 각각의 명칭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고. 다시 1번 첫 번째 거 초점이 P, 제로 중선이 x 이퀄 마이너스 P일 때 진짜 이쁠 때 그때 포물선의 식은 y 이퀄 4px 밑에 거 뭐지? 초점이 y축에 있다. y축에 있을 때 초점이 0, P이고 중선이 y 이퀄 마이너스 P일 때 포물선의 식은 x제곱 이퀄 4py 2차 함수 이렇게 되겠네. 포물선의 개형은 P가 결정하는 거다. 그리고 P가 뭐라고 했지? 꼭지점과 초점까지의 거리.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많이 눅눅한 포물선 진짜 넓적한 포물선은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작은 거네. A가 작으면은 P가 졸라고 크겠구나. 되겠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얘 까먹으면은 진짜 안 되죠. 오늘 포물선의 정의 뭐였지? 초점에 이르는 거리와 준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을 포물선이라고 한다. 되겠습니까?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문제풀이로 뵙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이제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이제 우리가 수업 들었으니까 문제 2문제만 풀어보자. 다른 게 아니고 선생님이 이제 문제풀이를 다른 걸 녹화했었는데 어제 녹화를 했는데 편집이 안 되더라. 그래가지고 다음날 오전에 다시 찍고 있다. 너무 놀라지 마시라. 그럼 오늘 이제 문제 2문제를 풀 건데 시작해보자. 초점이 F인 포물선 y제곱 이꼴 12x. 그러면 우리 포물선 방정식 이제 알잖아. y제곱 이꼴 4px. 그러면은 얘를
y제곱 이꼴 4px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x 4 곱하기 3 곱하기 x가 p는 3이겠다. 그럼 초점의 좌표는 3,0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래가지고 초점이 f가 3,0다. f는 3,0. 준선은 어떻게? x는 마이너스 3. 이 정도까지 알고 지나가겠네. 우리 처음 배우는 거니까 초점, 준선 되어 있으면은 포물선 한번 그냥 이렇게 형태로만 놔두지 말고 배열을 한번 보자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초점이 3,0 준선이 마이너스 3 그러면 3,0이쯤에 마이너스 3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열어서 얘랑 길이가 같다. 이렇게 되겠네. 되겠나? 위의 점, 포물선 위의 점 P에 대해서 PF가 포물선 위의 점과 초점을 연결한 거. 초점에 이르는 거리 이렇게 되는 거. 초점에 이르는 거리가 9다. 그럼 자동으로 뭐라고? 이만큼이 9라는 거네. 점 P의 X좌표는 점 P가 여기였잖아. 점 P의 X좌표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우리 한번 보자고. 이만큼이 9라는 거 우리 알고 있지. 근데 초점의 X좌표 3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만큼은 3 되는 거고 또 이만큼도 3 되겠다. P의 X좌표라고? 그러면은 9에서 3만큼을 제외한 여기 6이 P의 X좌표겠네 해가지고 답은 6이다. 되겠나? 그래서 넘어갑시다. 포물선의 정의 이용한 거고 다음 문제 얘 한번 봅시다. 얘는 잠깐 멈추고 한번 풀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풀어볼까요? 해서 그림과 같이 점 F가 초점이 포물선 점 P를 지나고 그러면 지금 P가 초점이다. 초점 아니지. 초점에 X좌표 되는 거겠지. P가 여기 있다. 위에 점 이게 아직 P를 지나고 얘 선생님이 다시 적을게. 얘랑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얘를 빨간 라지 P라고 할게. 라지 P 여기 라지 P 위에 점 라지 P를 지나고 Y축이 수직인 직선 지금 노란색 직선이지. 포물선 y제곱 마이너스 4px. 그럼 원래 포물선과 어떻게? y축으로 대칭인 거. 얘가 y제곱 이꼴 4px였다면은 y제곱 이꼴 마이너스 4px는 이렇게 왼쪽에 그려지는 거. 여기까지 인정.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이때 조건이 OP랑 원점이 O야. OP랑 PF가 같은 길이고 PQ가 6일 때 성분 PF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럼 구하는 게 뭐지? 성분 PF의 길이. 성분 PF의 길이다. 근데 이때 PQ가 6이라고 해. 이만큼이 6인 거네. 그럼 좌우 대칭이니까 이만큼은 3이고 이만큼은 3이겠네. 그런데 여기서 마탱이가 가가지고 선생님 이 길이랑 같잖아요. 그게 포물선의 점이잖아요 하고 PF의 길이 6이라고 하면은 큰일 나겠다. 맞지? 왜 그런 거 하냐면 봐봐. 포물선은 초점 있고 또 정의되기 위해서는 준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준선이 어디 있냐면은 이만큼이 지금 여기가 X좌표가 P니까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요렇게 있지 않겠냐고. 요렇게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PF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QP가 아니라 조금 더 간 거 P에서 이만큼 간 게 PF의 길이겠다. 맞지? 그래서 6보다는 더 클 거라고. 되겠나? 오케이 되겠다.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구할까? 그럼 PF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만큼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잖아. 한번 생각해볼까? 3 가고 오케이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들아 여기서 혹시 OPQ 선생님 멈추고 한번 풀어보라고 했지. 그래서 그림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차근차근 보자고. OPQ 삼각형 봐봐. OPF 이 삼각형 되겠나? 그러면은 여기서 OP랑 PF랑 같대. 그 말인즉슨 OP랑 PF랑 여기 같다. 여기까지 됐겠지. 문제 조건이니까. 근데 이때 P에서 이 X축의 수선해가 슉 이렇게 내렸다. 이렇게 내리려. 여기까지 인정? 근데 이때 이 삼각형 뭐라고? 수선에 내린 발 여기를 만들어서 삼각형 나한테 두 개가 보인다. 직각삼각형. 되겠나? 그 OP랑 PF랑 같아. 그리고 여기 수선에는 발 내린 거 여기를 그냥 뭐 알파라고 하면은 알파 P는 공통인 성분이니까 여기에 왼쪽의 삼각형이랑 오른쪽의 삼각형이랑 사실 합동인 삼각형이다. 선생님 왜요?
여기 빗변의 길이 같고 높이 공유하고 있고 직각삼각형이 맞지? 직각삼각형은 변 두 개의 길이가 같으면은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나머지 한 변의 길이도 같아진다 맞지?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아 합동이구만 합동.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 O알파의 길이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맞지? 그러면은 알파에서 F까지 갔을 때도 길이가 3 이렇게 되겠네. 다 풀었다 맞지? 그러면은 OF 이만큼의 길이가 6인 거 알 수 있고 그러면은 결국에 이만큼의 길이가 6인 거 알 수 있고 되겠나? 내가 구하려는 것은 FP인데 FP는 결국에 이 길이다. 결국에 이 길이. 근데 결국에 이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6 더하기 3 해가지고 9가 되겠네. 그래서 답은 9. 오늘 포물선 배웠습니다. 포물선 배웠고 다음 시간은 이제 정한 선생님의 수능 필수 도형 강의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강의를 듣고 정한 선생님이 내주는 과제를 하고 선생님의 강의는 이제 4강에 올라갈 건데 그때는 포물선의 평행 이동 그리고 포물선 문제들을 풀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물선 안에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한번 내가 선생님과 함께 탐구를 해보겠다. 숙제는 뭐냐면은 우리 선생님 이거 확인할 건가요? 아니 각자 하는 거야. 어차피 여러분이 이거 풀 거잖아요. 해결의 법칙 다음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고른 대표 문제 위주로 딱 보면은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대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 문제 위주로 너무 쉬운 거는 건너뛰고 좀 해볼 만한 거 위주로 풀 건데 다음 시간은 아마 개념 조금 그리고 문제를 좀 많이 푸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숙제는 12페이지, 13페이지. 네. 숙제는 유형 해결의 법칙 12, 13페이지. 12, 13페이지. 유형 해결의 법칙. 뭐야 이거까지 적어준 거 해결의 법칙. 12에서 13이다. 이거를 인증을 이거는 숙제니까 인증을 합시다. 해가지고 4강은 얘를 푼 노트. 노트. 선생님 다시 공지 올릴게요. 노트. 얘 노트 필기. 얘 풀은 풀이.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